네, 이어서 국가 정책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 정책 세션도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유재흥 팀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신기술의 새로운 위험과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재흥 팀장님은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세션에서 소프트웨어 AI 등 신기술 도입 시 인공지능 편향성 이슈와 신뢰성 확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유재흥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만들어졌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기본 목적으로 해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5년부터 정책 연구로 시작해서 2020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에 소프트웨어 안전 조항이 법적 근거로 들어가게 된 기반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지금 나이파 그리고 TTA와 함께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 이제 정책 연구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프트웨어 신기술 위험원 연구는 저희 민상인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고요. 연구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이 분야의 트렌드하고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나아가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20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안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림입니다. 하일리의 법칙.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약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의 사망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300번의 작은 조짐들이 보이고 29번 정도, 30번 정도의 경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사망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1931년에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사 직원입니다. 손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일까 막을까 손실을 막을까 하는 그 연구를 주로 하는 하인리가 그 보험 사고의 통계를 보니 이런 패턴이 어떤 사고에서는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사소한 징후들이죠. 경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사망으로 이룰 수 있는 사소한 징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이 소프트웨어 내부의 오류나 잠재적인 결함에 대해서 주목하진 않고 대부분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에까지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에서 사고가 터질 때 비로소 이제 뒤져서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를 이제 거꾸로 추려보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동이 되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매년 한 5조 정도를 들여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패스가 되고 있죠. 운영이 되고 다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잠재적인 이런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안전이라는 거는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법적으로 안전이나 정의를 조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외부의 공격 없이, 이거는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다룰 때는 보안은 배제하겠다. 보안을 다루는 또 전문 부서가 있고 부처가 있고 과기부에 이제 전문 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소프트웨어 안전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정책국에서는 보안을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의 오작동이나 아까 말한 그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좀 갖추는 쪽으로만 정책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가 두 가지 트랙, 소프트웨어 내부의 오류를 방지하건, 그러니까 사소한 오류들이죠. 소프트웨어
코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코딩 스킬을 좀 역량을 높여준다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 기능, 이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났을 때 특히 신체적인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기능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내부에 이런 안전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지 식의 정책 사업들만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안전 진단 컨설팅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좀 안전 역량을 갖추고 좀 신경을 쓰면서 개발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수지입니다. 여기는 과기부가 지능 부처로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안전을 규제로 가져가서 의무로 규정하고 그 의무 여부를 수행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는 순간 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산업계의 반발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권고의 수준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례들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자료고요. 뭐 우주선이 터지거나 방사선이 노출되거나 자율주행차, 전차 이런 것들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가 나는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고 있고, 최근에 사례를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뭐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쪽에 원자로의 자동 멈춤 기능에서 실험 시설에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오고, 항공기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보잉 항공기의 추락이라든지 특히 드론들이 추락하는 것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3개월 동안 8기의 배송 드론들이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락해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 되면 우리가 드론 택시 상용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DJI 같은 거는 이런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좀 뭐 오류를 수정하고 이러는데, 드론이 보급될 때 이제 문제들, 그리고 자율차 테슬라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조사도 받고 있고 리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를 좀 확장하면은 가격 담합 알고리즘, 그리고 아까 데이터 오류에 의한 뭐 의사결정이 잘못된 AI들, 그리고 이제 의료에 들어가는 AI들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에서의 뭐 GPS 오류라든지 얼마 전에 삼성의 GOS 오류, 배터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제 AI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 특히 이제 디지털 블랙아웃, 플랫폼 블랙아웃.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우리가 그 영향은 디지털 재난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화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클라우드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다운이 된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누군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깊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알약 오류 사태가 났었습니다. 문제 원인은 내부의 패치 오류로 판명이 됐고, 강화 반환으로 이렇게 테스트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 배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오류를 발견하겠다는 소프트웨어 안전 조치를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사회정보 시스템이 2020년 9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감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1,200억짜리 대형 SI 프로젝트였는데, 개통 직후 9월달에 복지부에서 이제 강행으로 이제 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개시를 하라라고 이제 해서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3주 동안 오류가 6만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접수했으니까 이거 오류가 몇 건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는 드러나지 않겠죠. 10월 5일까지 국감 시즌이었는데 10만 건이 넘게 이 정보 시스템의 오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제 원인으로 이제 이런 하도급을 껴서 인력도 이제 들락날락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도 있었고, 특히 개통 한 달 전에 시험 운영 결과 3,600건의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비스가 급하니 우선 날짜에 맞춰서 9월에 개통을 하자 해서 개통을 하고 아주 한 달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국감까지 올라가는 이슈입니다. 비단 SI에서도 이런데 큰 SI 사업입니다. 1,200억 원짜리 SI 사업도 이렇고 대기업이 참여한 것도 이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빨리 납품 기한 맞추기도 힘든 상황에서 안전을 테스트한다. 아까 보셨던 계획, 설계, 구현 그런 과정에서 안전을 체크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죠. 권고로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프트 영향력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뭐 우주선 하나 터졌으면 뭐 끝나죠. 사고가 뭐 특정 로컬에서 사고 났으면 끝나는데 지금의 피해는 전반 아주 전범 국가적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를 법적으로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사건에 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태 같은 센터 같은 화재는 국민이 겪는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사실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놓쳐버린 약속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것의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원이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아까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원인이 복합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안전만 봐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보안도 봐야 되고 AI도 봐야 되고 데이터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거에 우리가 국한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2020년 마련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이 지침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소프트웨어 for safety,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세프티를 좀 높이는 그런 것을 전략적인 두 트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센터에서 사고가 나서 부처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시사점이 크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카카오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플랫폼이 독과점이라서 이거 한번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독과점을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슈,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이슈, 그 다음에 부가통신 사업자도 뭐 재난관리제에 편입해야 된다. 이제 큰 규모의 IT 기업을 재난관리 체계,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생기는 거죠. 그 부가통신 사업자에 편입시켜라. 그리고 실태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정통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TF가 네트워크 정책국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건 하지만 이러한 뭔가 앞에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내서 국가적인 어떤 아주 사태로 드러났을 경우에 아마 이런 식의 대응 조치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고 또 TF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대응이 있을 수 있고 실태 점검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권고 수준으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라라는 것을 법으로 마련해 놨고, 이 디지털 기술을 써서 뭐 산업 현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안전,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두 가지 어프로치로 정책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이제 관련한 산업, 그래서 정부 예산을 얼마나 쓰는 거냐? 소프트웨어 안전에 확보하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한 예산은 지금 아까 나이파에서 사업을 예산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예산 사업명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 조성, SP 인증 품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역량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안전 기술 개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하는 정책 연구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안전 제품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 역량 강화 사업, 안전 진단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시면 70억 내외입니다. 아주 이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78번으로 디지털 안정성 강화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국민 안전 강화가 국정 과제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 국정장관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 얼마큼의 예산을 들여다붓고 가장 정책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기업의 권고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국가가 직접 의무적으로 관리의 수준을 정해서 이거는 국가가 안전 점검도 하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도 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보겠다. 그리고 어, 그 정도를 어떻게 정해서 갈 건지는 아직은 이제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4가지 정도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28일 날 디지털 대한민국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 이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큰 IT 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법제 정비 논의가 아까 우리 이경록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뭐 자율차, 의료기기 뭐 등등등 해서 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났을 때 자율주행차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가정기기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서 소프트웨어 오류를 어떻게 조사하고 점검할 것이냐, 예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정비가 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조치하는 그 거버넌스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재난안전법에서는 아주 크게 우리나라의 안전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큰 거버넌스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무부처 중심의 거버넌스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자체 안정성, 지원 사업 뭐 70억 내에 가지고 이거 안정성 기술 역량 강화하는데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안전기술 개발하고 그런 기능 개발하는 그 기업들 육성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아까 한 축은 이런 디지털 기술로 여러 산업 현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세이프티를 보장하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적극 지원하자.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어져서 앞으로 국정과제 5년 동안 추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